그래서 우리 문제풀이 아무래도 첫 시간이다 보니까 문제풀이 과정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가볍게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1월부터 모의고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남은 이 10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어떤 목표를 갖고 공부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합격자 발표가 있었죠. 그렇죠. 이번 주에 2차 합격자 발표가 있었는데 그럼 그 합격자 통계를 보면서 우리가 또 어떤 것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나눌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역대 시험 문제, 그러니까 그 지문은 없어요. 지문은 없고 진짜로 그 물음들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 제가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최근 한 10년, 12년간의 이제 문제 유형들을 싹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그 문제, 그 물음들이 우리가 정복해야 될 대상인 거잖아요. 그리고 시험이 뭐 관습평가가 쉬웠던 해가 있고 쉽지 않았던 해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어떤 유형의 경우에는 되게 이제 비교적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물음이고, 아니면 어떤 물음의 경우에는 좀 어렵게 여러분들이 느껴질 수 있는 주제 혹은 물음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제풀이 과정 첫 시간에 한번 그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문제풀이 과정에 대해 소개해 드리면요. 일단 문제풀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일단 지금 단계에서 직접 쓰진 않을 거예요. 직접 여러분 쓰진 않을 건데 어떤 문제풀이를 얘기하냐? 기출문제풀이입니다. 네, 기출문제에 대한 모범 답안을 제가 미리 작성을 해서 수업 시간에 가져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고 이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는 어떤 거고 이럴 때 우리 답안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파트별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풀이만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사실 제 욕심이 한 가지 더 추가한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인데, 법령집을 통해 내용을 빠르게 복습한다 라고 되어 있고 법령 암기 수준을 체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 주제별로 이제 기출문제풀이를 할 거고, 마지막에는 이제 혼합형, 한마디로 범위에 상관없는 기출문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문제 안에 여기저기서 다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건데, 우리가 항상 각 파트를 진행하기 앞서서 법령집을 통해서 내용을 빠르게 복습할 거예요. 그리고 법령 암기 수준을 여러분들 체크하도록. 이 취지는 뭐냐면은 제가 밑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법령 암기는 이제 관세평가에서 이제 기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12월이 지나고 1월 달에 우리 모의고사 볼 때 그때 법령 암기를 하고 있으면 굉장히 이제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법령까지 암기를 해야 된다. 너무 여러분들이 힘드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본 강의, 심화 강의 하긴 했지만 이론적인 것도 빠르게 한번 복습하면 더 좋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완벽하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는 않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본 강의 때는 기본서를 바탕으로, 다음 심화 강의 때는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 요약 프린트를 바탕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가장 컴팩트한 게 사실 법령집이잖아요. 가장 빠르게 훑을 수 있는 게 사실 법령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령집을 바탕으로 내용도 빠르게 복습할 뿐더러 여러분들이 법령을 잘 외우고 있는지 외우지 않고 있는지, 내가 법령과 관련해서 약한 부분이 어딘지 한번 스스로 체크하는 것을 유도하고자 이번 문제풀이 과정에 각 진도별로 서두에 법령집을 통해서 내용을 빠르게 복습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각 파트별로 기출문제 해설을 통해서 실제로 출제되는 문제의 유형과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한번 파악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아요. 문제풀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의 과정을 보면은, 커리큘럼을 보려면은 기본, 심화, 문풀, 모의고사, 요 순서인 거잖아요. 그쵸? 우리 요거 3개월 동안 거의 막 엄청 협정까지 한꺼번에 다루면서 아주 꽤 찐득하게 다뤘어요. 기본 시간 때. 근데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휘발성이 또 있죠. 강했죠. 그래서 심화 때 다시 한번 핵심 위주로 복습을 했죠. 그렇죠? 핵심 위주로 복습하면서 뭐 했어요?
우리 사례 봤잖아요. 사례. 관습병과 관련된 사례들. 사실 법령도 요즘에 다 봤죠. 기본 강의 때 우리가 안 본 거는 사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법령도 보고, 협정도 보고, 기본 이론도 보고, 기본 강의 때 다 했고, 우리가 심화 과정 때는 어떻게 했냐. 심화 과정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게 진도를 복습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 위주로 복습하면서 우리 사례 공부했죠. 관세평가별로 사례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심화 거치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그래도 관세평가에 대한 그 감각이 생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문풀 와서는 바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우리 관세사 시험의 특징은 뭐라고 했어요? 끊임없는 회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회독을 하는데 기존의 심화 프린트로 회독을 하면은 또 의미가 반복에 불과하니까 이번에는 법령집을 바탕으로 법령을 얼마나 암기했는지 체크하면서 내용을 복습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문풀 때는 법령집을 바탕으로 빠르게 회독,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해설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공부해 보자. 그게 이제 이번 과정이 문제풀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이거 끝나면은 뭐예요? 이거 끝나면은 모의고사. 이건 여러분들 냅다 쓰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의 포커스는 뭐예요? 점점 여러분들이 실제로 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론 공부하고 사례 공부하고 문제에 대한 좀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고 마지막에 뭐예요? 시험인 거죠. 그렇죠? 실제 시험에서 결과적으로 높은 득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이번 과정은 이 중에서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강의 회차 보면은 이번 강의도 8회차 준비했고요. 그러니까 뭐 회차당 3강이죠. 총 24강 예정인데 우리가 법령직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파트별로 문제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혼합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사례형이기 때문에 보통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최대한 8강 안에 끝내려고 하긴 할 텐데 한-두 회차 정도는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최대 10강은 넘진 않을 거예요. 9강? 9강 정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재는 그래서 우리 법령집 있죠? 법령집. 아이고. 법령집 바탕으로 진도 나갈 거고, 법령을 보는 시간이 근데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네, 정말로 빠르게 내용만 한번 쑥 훑고 여러분들이 법령 외운 부분, 안 외운 부분 체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과정에 넣었을 뿐이지, 이 문제풀이 과정은 저 법령을 메인으로 다루는 과정은 절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법령을 훑어볼 거고, 그 다음에 메인이 뭐예요? 이 배포 프린트. 배포 프린트가 뭐냐면은 바로 기출 해설입니다. 제가 이제 매 시간마다 이제 프린트를 만들어서 올 거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 그 프린트는 이제 연도별로 이제 기출 문제겠죠. 연도별로가 아니라 그 파트별로,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리 문제풀이 과정은 이렇게 진행하겠다. 사실 뭐 복잡하게 진행하는 게 아니어서 설명드릴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과정에 대해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10월부터 12월 달, 뭐 2, 3개월, 그쵸? 2, 3개월 동안에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요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항상 제가 이 시점에 이런 얘기를 드려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는 게 확 줄어듭니다. 모의고사 때는 문제 내고 해설만 하면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기 확 줄어들어서 그나마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공부 방법, 그 다음에 뭐 요즘에 어떻다,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다, 나라면 이런 문제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바로 10월부터 12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모의고사 들어가면은 모의고사 진도 따라서 공부하기 바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전에, 모의고사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각각의 상황이 다르겠지만 이러한 주안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남은 2, 3개월을 준비한다고 하면은 내년 1월부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모의고사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나을 거고, 모의고사를 조금이라도 더 잘 대응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여러분들 멘탈이 덜 흔들려요. 멘탈이 덜 흔들려서 공부에 지장 가는 일이 없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죠?
공부에 뭐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가지고 멘탈 나가서 공부 못하고 이렇게 될 확률이 많이 낮아진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에 도움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시험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10월부터 12월에는 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1번입니다. 첫 번째. 법령 암기 뭐예요? 마무리예요, 마무리. 법령 암기 마무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12월까지는 적어도 우리가 법령은 암기해두자. 100% 암기하면 좋겠지만 100%가 안 되더라도 70에서 80% 정도는 암기를 해두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관세평가 출제 요령을 봤을 때 법령 서술 문제랑 사례형 문제가 혼재되어 출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법령 암기는 이제는 기본 사항이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아니, 관세평가 법령 암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접근해서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는 그게 아니다. 네, 올해도 법령 암기 비중이 꽤 나왔죠. 그러니까 법령 암기만 빠삭하게 해놓으면은 올해 문제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꽈락은 안 나요. 관세평가 꽈락률 이따 밑에 가서 보겠지만 법령 암기만 똑바로 하면은 꽈락은 안 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법령 암기 위주의 문제가 출제됐을 때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법령이 강한 분이면은, 그쵸? 그래서 이제는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문제가 사례형으로 나와도 법령 암기만 잘하면 꽈락은 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법령 서술형 위주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땡큐죠. 그쵸? 법령 암기 잘 해놨으니까. 그래서 법령 암기가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적어도 12월 달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법령이 아니라 법령들, 좀 우리 법령집에 있는 내용들 밑에 뭐 관세평가 절차 이런 거 말고, 그죠? 일방법이랑 대체평가 방법 정도에 있는 법령들은 좀 확실하게 암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1월 전까지 법령 암기를 끝낸다는 생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겠고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까먹어요. 어차피 조금씩 까먹어요. 그럼 그거는 언제 또 메이크업 하면 돼요? 우리 6개월 남았잖아요. 이후 6개월 동안은 계속 반복하고 쓰는 연습하면서 여러분들이 외우고 까먹고 이거를 계속 메꿔 나가는 과정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시험 날까지 가져갈 법령 암기 툴을 확정한다. 사실 요거는 뭐 교재, 법령집, 뭐 암기식 이런 것들은 편하게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되는데, 제가 법령집 드리죠. 예, 법령집 만들었죠. 법령집 바탕으로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법령집을 여러분들이 법령집 기준으로 해서 뭐 암기식을 딴다던가 아니면은 좀 여러분들이 더 뭐 눈에 잘 들어오도록 뭐 색깔을 칠하신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툴을 만들어 놓고 그 툴로 남은 6개월 동안 반복하자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은 뭐 단순히 암기만 하면 그쵸? 문제에 주어진 상황에 맞는 법령이 뭔지 모를 수 있다. 그쵸? 그냥 법령 암기만 하면은 이게 뭐 그쵸? 법령 암기의 약간 모순적인 모습인데, 법령은 따뜻하게 외웠어요. 근데 그 사례에서 주어지는 그 사례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령이 뭔지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뭐 이해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법령을 암기할 때 일단 틀을 갖고 구조를 갖고 여러분들이 법령을 공부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 때 법령집 우리 보면서 제가 뭐 이왕이면 툴과 구조도 잡아서 말씀드릴 거고, 비슷한 주제면 비슷한 주제대로 묶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강조하는 거는 일단 법령은 우리가 평가 문제에 어렵게 나오면 밑도 끝도 없이 어렵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령은 근데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여러분들이 뭘 쓰라는지만 알면은, 그쵸? 그리고 암기만 똑바로 되어 있으면은 다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최대한 12월 안에 우리가 법령 암기를 많이 어느 정도 뭐 완성에 가까울 정도로는 해놓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뭐 제가 뭐 설명회 때도 강조했던 얘기죠.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주제를 좀 보완해라. 자, 우리 관세평가 과목뿐만 아니라 우리 관세사 시험 자체가 그래요. 하나의 압도적인 과목을 만드는 것보다 하나의 약점인 과목을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관세평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특정 주제가 약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모의고사 가면은 너무 정신이 없으니 12월 안에 본인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더 많이 해서 보완을 해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중요도에 맞게 공부를 하는 거는 좋아요. 좋지만 뭐 지엽적인 부분도 읽고 지나가며 회독에 포함시켜라 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부분이죠. 제발 버리지만 말아주세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지금 단계에서 버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버릴 건 아니에요. 지금 아직 시간이 뭐 8개월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벌써 버리면은 그 버린 부분이 나중에 쌓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안 버려도 나중에 버려야 될 부분이 또 생겨요. 그러면 나중에 버려야 될 부분과 지금 버려야 될 부분이 쌓이면서 결국엔 그게 뭘로 다가오냐? 여러분들 불안감으로 다가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여러분들이 버리고 갈 단계는 아니에요. 버리고 갈 시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엽적인 부분으로 보일지라고 하더라도 읽고 지나간다. 특히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 사방법 고시규정 같은 것들. 그렇죠? 제가 강의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죄송스러워하는, 미안해하는, 내가 미안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공부해라라고 말하는 게 미안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읽고 넘어가세요. 읽고 계속 읽고. 자, 그리고 특히 그래서 나오죠. 대체평가 방법, 그 다음에 특수물품, 과세가격, 결정 방법 놓치지 않기. 자, 그리고 마지막이고요. 마지막이라는 게 뭐 공부 방법에 대한 마지막 얘기인데 사실 위랑 아래랑 같은 얘기예요. 공부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마지막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달까지는 공부 범위를 넓힐 수 있어요. 공부 범위를 넓힌다는 거니 넓힌다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뭐 5월이라고 할까요? 5월부터 뭐 기본 강의에서 쭉쭉쭉쭉쭉 막 처음엔 이론만 하다가 뭐 사례도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도 풀고 공부 범위가 넓어지죠. 그러면은 이 다음부터는 이 이후부터는 이 공부 범위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6월까지. 자,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5월부터 기본 강의부터 지금 문제풀이 강의 때까지는 공부 범위가 조금씩 넓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1월부터는 어떻다는 의미예요? 더 이상 넓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 범위를 넓힌다는 게 12월까지 하나도 안 보던 내용을 1월부터 새롭게 보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1월부터는 모의고사 진도 나가기도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12월까지는 넓힐 수가 있어요. 12월까지 넓힐 수가 있어서 이 말은 즉슨 뭐냐? 벌써부터 공부 범위를 좁히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위에 거랑도 맥락이 같죠. 지엽적인 부분 버리고 이러지 말아라. 그렇죠. 그리고 12월까지 관습평가 사례 안 본 사람이 갑자기 1월에 그 어려운 관습평가 사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월까지는 내가 내년 6월까지 가져갈 것들을 확정하는 기간이에요. 가져갈 것들을 확정을 12월 때까지 딱 하고 그 다음에 남은 6개월은 어떻게 한다? 그 확정된 공부 범위를 무한 반복한다. 자, 첫 번째 보면은 1월부터는 모의고사 진도에 맞게 공부하기 바빠서 뭐 새로운 개념이나 자료를 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뭐 협정이나 주제별 판례를 1월부터 다루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12월까지 학습한다고 생각하고 1월부터는 뭐다? 그 학습하는 것을 바탕으로 부족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보완을 하는 거지. 1월 달부터 뭐 새롭게 안 보던 책을 갑자기 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까지는 뭐 주요 부분만 타겟팅해서 공부하지 말고 전 범위를 공부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한마디로 12월 달까지는 편식하지 말아라 라는 거고, 그러면 12월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봤던 게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무한 반복한다. 무한 반복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 당연히 나오겠죠. 그럼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시간을 써야지 새로운 것을 보는데 시간을 쓰기에는 사실상 어렵다. 만약에 너무 중요한 건데 12월 달까지 안 보고 있었어요. 그럼 봐야겠죠. 어쩔 수 없지. 어떻게. 그쵸. 근데 일반적인 공부 방법으로 봤을 때는 12월 달까지는 공부 범위를 내가 시험날까지 가져가야 될 것을 확정하는 거는 바로 12월 달까지다. 그래서
공부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다. 자, 우리 관세평가에도 이게 적용이 되지만 사실 이 내용은 무역실무 쪽에도 마찬가지로 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황인혜 간사님이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무역실무가 또 진도 범위가 굉장히 넓으니까 논문 같은 것도 보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무역실무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관세평가도 12월 달까지 우리가 시험 날까지 가져갈 것을 미리 확정해 두자.